여러분, 경제정책의 사령탑들이 만났습니다.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하고요, 기획재정부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회동을 했습니다. 지금 이 회동은요, 어떤 식으로 보면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정부와 통화당국의 어떤 엇박자가 여기서 논의가 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이는 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한국은행은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그러니까 정부는 지금 재정을 확장하고 있잖아요. 한쪽에서는 통화를 긴축하겠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재정을 확장하겠다 그러고, 통화를 늘린다 그러고, 이렇게 엇박자가 나니까 경제 주체들이 다 이거 뭐지? 이러다가 경제가 완전히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계속 내뱉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차원에서 이 한국은행 총재하고 경제부총리가 만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로 말을 꺼냈습니다. 이 말은 한국은행의 어떤 통화정책하고도 기조를 맞추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사실은 정부는 재정을 풀고 있는데 한국은행은 통화를 긴축한다, 쉽게 말하면 돈을 줄이겠다, 금리를 올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게 참 단어를 쓰는 것도 제가 이런 말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얄밉겠습니다. 이게 팔리시 믹스라고요. 팔리시 믹스. 정책 믹스? 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나요? 저는 이런 정책을 쓴다는 것도 웃긴 거예요. 정책 팔리시 믹스 이렇게 쓰면 단어가 어렵잖아요. 뭔가 새로운 것 같으잖아. 새로운 게 아니라 엇박자라는, 재정정책에 대한 엇박자라는 걸 이렇게 그냥 표현했을 뿐입니다. 이것도 미사여구입니다. 미사여구. 자, 중요한 거는 금리를 인상한다. 여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그 동의한 첫 번째 이유는요, 부동산 폭등입니다. 자산시장의 버블 심각하다, 집값 급등이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값 급등이.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집값이 급등하기 때문에 지금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정부의 어떤 기조들 있잖아요. 정부의 기조들. 금융위원회 은성수 위원장이나 또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집값 폭락 기조, 여기하고 좀 맞물린다, 이렇게 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획재정부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금융위원회의 어떤 집값 폭락에 대한 그런데 동조를 하고 있으면서 거품이 꺼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금리 인상이 해결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요, 지금 정부의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이야기는 부동산을 잡기 위한 또 하나의 정책으로 지금 비친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정책으로. 그렇다면 여러분, 금리는 인상을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벌써 얼마예요? 22개월째 전국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6월 넷째 주에는 0.35가 올라갈 정도의 수도권에 역대 최대급입니다. 전국에서 0.27이고요. 강남권도 0.15예요. 적지 않습니다. 서울 전체도 0.12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이런 것을 의식하고 구두 개입 겸
금리 인상 겸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죠. 여기에다가 여러분, 여기에다가 물가 상승에 대한 거, 두 번째가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건데, 물가 상승에 대한 것도 사실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지금 4월에부터 2.3, 5월에 2.6, 6월에 2.4잖아. 2%씩 계속 올라가잖아요. 5월 같은 경우 2.6이면 굉장히 초인플레이션에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몰리고도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소비자 물가만 지금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 물가나 수입 물가는 더 많이 올라가잖아요. 생산자 물가 5월만 하더라도 6.4%, 전년 대비 6.4%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수입 물가는 13.8%가 올라가고 있어요. 13.8%. 결국은 앞으로도 물가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두 가지 요소, 자산시장의 버블, 여기에다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물가 상승, 이 문제가 생기니까 금리 인상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이제 금리를 몇 번 인상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아마도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생각이 달랐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금리가 조기에 인상될 수도 있다는 그런 신호도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10월, 11월, 지금 금융통화위원회가 남아있는 게 7월 15일 날 남아있고요. 8월 26일 남아있고 10월 12일 남아있고 11월 25일 남아있거든요. 앞으로 4차례 남았습니다. 4차례. 그런데 내년 3월 9일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을까요? 지금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머릿속에는 온통 그 생각밖에 없을 거예요. 3월 9일 대통령 선거 전에 부동산을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금리 인상이 조기에 될 수도 있다. 지금 여기에 보통 보면 10월에 한 차례 되고 내년 1, 2월에 한 차례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최근의 모양새를 보면 조기의 인상 8월로 땡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7월 15일 날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저는 8월 26일 날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왜냐하면 시차를 생각하면 10월이 늦을 수도 있거든요. 참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게 솔직히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게. 경제는 경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정치를 자꾸 넣어서 이야기해야 된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그렇게 정치적인 인물이에요. 경제는 수치만 가지고 오로지 외압을 받지 않으면서 독립적으로 경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게끔 그런 정책을 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맨날 정치권 눈치에 청와대 눈치에 거의 눈치 백단이잖아요. 오죽했으면 홍남기가 아니라 홍백기라고 이야기할까요? 홍백기라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일정은 이분에게는요, 어쩌면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정치 일정을 감안해서 생각을 하면 8월에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 이런 전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빨리 오고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빨리 오는 거에 따라서 만약에 8월에 올렸는데도 효과가 없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금리 인상 계획은요, 구체적으로 계획적으로 잡혀져 있지 않습니다. 시장에 따라서 계속 변합니다. 시장에 따라서. 분명한 것은 금리가 한번 인상이 되면요, 순차적으로 계속 연쇄 인상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8월에 인상을 했는데 효과가 없어. 그러면 10월에 또 인상할 수도 있습니다. 10월에 인상했는데 또 효과가 없어. 그러면 내년 1월에 또 인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이 꺼질 때까지 금리 인상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오로지 지금 정부가 생각하는 것 이렇게 좀 그런데 뭐 정부라는 게 우리 모두의 정부였어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그렇지 않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것은 결국 어떤 식이든 부동산을 잡아서 우리 부동산 잡았다 이렇게 대선에서 홍보로 써먹어야 된다. 그러면 2월 전엔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2월 전에는.
적어도 1월까지는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저는 올해도 금리 인상이 2번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금리 인상은 이제 당연한 거예요.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대비책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저는 그래서 그 어떤 때보다가 우리가 금리 인상에 대비한 대비책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